25년 9월 25일 월요일 친구와 함께한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사진과 함께 기록으로 남겨보려 한다. 제주도에 마지막으로 간 건 10년도 더 전의 일이라 사실상 처음 가는 기분이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길, 마음속엔 두려움 반, 설렘 반이 함께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비로소 여행이 실감났다.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회사 과장님께 미리 조언을 들은 덕분에 조금은 자신감 있게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로 가는 비행기는 금세 도착해서 그런지 낮게 날았다. 구름 아래 펼쳐진 풍경이 또렷이 보여 흥미로웠다. 오후 2시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렌트카 사무실로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탔다. 우리가 인계받은 차는 25년식 새 차였다. 차가 깨끗해서 좋았지만 강한 세차 냄새는 아쉬웠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향한 곳은 장수국수 집이다. 고기가 들어간 국수와 밥이 함께 나오는 메뉴를 선택해 여행의 첫 끼를 맛있게 해결했다. 배부르게 밥을 먹고 우리가 처음으로 찾은 관광지는 용두암이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하자 친구가 꼭 가야 한다며 코스에 넣은 곳이다. 그런데 용두암을 본 순간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실망감이 밀려왔다. 커다란 용머리 바위를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작고 평범한 바위 하나가 전부였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숙소로 향했다. 숙소는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유탑 유블레스 호텔이었다. 바다뷰가 보이는 호텔은 오래전부터 내 로망이었다. 바닷가에서 보는 풍경도 좋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바다는 훨씬 더 장관이었다. 창문 가득 펼쳐진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 한눈에 보여서 감탄이 나왔다. 게다가 뷰 맛집으로 유명한 카페 델문도가 창밖에 보이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직접 가보려고 했던 곳인데 호텔에서 더 멋진 뷰를 보고 나니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의 우월감도 느껴졌다. 해수욕장의 크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았지만 그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 해변에 늘어선 야자수 덕분에 사진만 보면 마치 외국 휴양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놀랍게도 저녁을 먹으려고 했던 식당이 호텔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었다. 우리는 딱새우와 고등어회, 딱새우 4마리가 들어간 라면을 주문했다. 가격은 78,000원. 잠깐 놀랐지만 곧 생각했다. 그래, 오늘도 경험을 산 거지. 여행지에서 비싸다고 아끼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밤이 되자 함덕 해수욕장에 진가가 드러났다. 조명은 밤의 여왕 같았고 흘러나오는 음악은 풍경을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었다.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느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흥의 민족이구나. 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수공예 액세서리들을 파는 노점들이 장을 열고 있었다. 시원한 바닷바람 덕분에 에어컨을 끄려 했는데 리모컨이 전부 한자였다. 여기는 한국인데도 중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챗 GPT에게 물어봐서 끄는 방법을 알아냈다. 25년 9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 창밖으로 또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바다를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호텔 창으로 내려다보는 바다는 늘 새롭고 싱그럽다. 역시 바다 뷰가 있는 호텔을 고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운데 모래벌이 살짝 드러나 있었고 그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였다. 바다와 사람, 그 조합이 그림처럼 어우러졌다. 아침에 만족감을 뒤로하고 우리가 달려간 곳은 김영 해수욕장이었다. 물이 빠지는 시간에 맞춰야 볼 수 있다고 해서 일찍 찾았지만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다. 그래도 물빛은 맑고 투명했다.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인상 깊은 곳이었다. 둘째 날 아침은 만나식당,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갈치와 고등어를 반반 주문했다. 맛은 솔직히 쏘쏘. 우리는 전라도에서 온 처자들이라 그런지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았던 듯하다. 다음 목적지는 성산 일출봉이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우도 가자라는 말이 들려왔다. 마침 과장님도 우도를 추천했던 게 떠올랐고 그 순간 우리의 목적에 없었던 우도를 가게 되었다. 완전 즉흥적이었다. 친구도 제주도를 4번이나 왔지만 우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는 서둘러 항구로 향했고 출발 4분 전에 배를 탈 수 있었다. 우도에 도착하자마자 시그니처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맛있었다. 친구가 자전거를 탈 줄 몰라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우도를 한 바퀴 돌았다. 비양도에 잠시 내려 풍경을 감상하고 그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샷도 건졌다. 우도에서 나와 다시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다. 정식 코스는 티켓을 끊고 정상까지 오르는 길이지만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우리는 무료 산책로를 택했다. 입장료도 없고 오르막도 적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좋았다. 바다와 일출봉을 옆으로 끼고 걷는 길은 조용했고 바람도 선선했다. 굳이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정상만이 목적지는 아니다. 때로는 옆길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오조포구에 도착한 뒤 근처의 삼달리 촬영장도 들렀다. 유튜브에서 제주 동쪽 가볼 곳으로 자주 소개되던 장소라 궁금해서 가본 곳이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앉아서 깊이 머물거나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장 찍고 지나가는 곳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나 거기 가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표면적인 방문에 가까웠다. 제주를 여행했지만 겉만 훑고 지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며 숙소로 향했다. 둘째 날의 숙소는 신신호텔. 29평의 넓은 룸이었지만 아쉽게도 오션뷰는 아니었다. 굳이 장점을 찾자면 넓고 여유로운 공간이라는 점 정도. 저녁 식사는 호텔 근처에 있는 매일시장에서 포장해 오기로 했다. 시장은 그 지역의 분위기와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 여행자라면 꼭 한번 들러야 할 필수 코스라 한다. 우리는 회를 포장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요깃거리도 함께 샀다.
호텔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조촐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즐겼다. 만찬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저녁을 배부르게 먹은 뒤엔 소화를 할 겸 산책을 나섰다. 천지연 폭포는 밤 10시까지 개장한다고 했지만 너무 인적이 드물어 포기했다. 대신 세영교로 향했다. 마침 음악 분수 쇼가 한창이었다. 밤과 조명 그리고 음악의 조합은 언제나 옳다. 세영교를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새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산책로가 있다. 이 산책로를 따라서 우리는 이날 실컷 걸었다. 총 걸음수는 2만 보. 그러나 2만 보를 걸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길이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았다. (2025년 10월 1일) 마지막 날. 자, 이제 다시 달려보자. 아침 9시에 개장하는 주상절리로 향했다. 현모암 돌기둥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규칙적으로 배열해 놓은 듯 정갈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들며 급격히 식으면서 육각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현상. 그래서 주상절리는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이라 불린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이다. 바로 옆에는 색달 해수욕장이 있다. 여름철이면 카약을 타는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 이날은 파도도 사람도 잠잠한 조용한 바다였다. 점심은 제주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의 추천을 따라 낭뜰의 쉼팡이라는 식당에서 먹었다. 소문이 난 곳답게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쌈밥 정식, 정갈하고 푸짐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눈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식후엔 산책. 우리는 사려니 숲길로 향했다. 손에 준 아이스크림의 달달함은 숲의 상쾌함과 잘 어울렸다. 나무가 빽빽했지만 신기하게도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졌다. 기분 탓일까? 이렇게 2박 3일간의 휴가는 끝이 났다. 예전엔 여행을 가면 사진만 열심히 찍고 돌아와서 정리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브이로그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됐다. 사진을 고르고 영상을 편집하고 녹음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제주 여행을 내 기억 속에 단단히 묶어두는 작업인 것 같았다. 고생했어, 나. 수고했어, 제주. 안녕.